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네, 반갑습니다. 저희 최고의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장 백선영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기업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들 지내세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병훈 소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동일합니다.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쉬고 네.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맞아요. 지금은 건강이 최고인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책이 어떤 책이죠? 오늘 책 제목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호스트로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책 작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 책은 정지우 작가님이 지은 내용입니다. 이분은 1987년생이시거든요. 본인을 밀레니얼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문화평론가이면서도요 청춘에 대한 담론을 주로 저술하고 계세요.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이 책은 사회 비평 에세이로 보시면 되세요. 지금 현상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각의 세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젠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저 역시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물론 밀레니얼 세대의 끝물에 있긴 하지만 저도 밀레니얼이지만 밀레니얼 세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을 하는가 첫 번째 궁금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 가치관을 좀 알고 싶어서 선택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밀레니얼 세대를 아우르는 또 다른 담론까지 담고 있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느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경철 대표님 읽고 어떠셨나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셨어요? 당연히 아니죠. 마음은 밀레니얼.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인데 전형적인 X세대의 중심에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책도 많이 읽었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관점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르거나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 밀레니얼 세대를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 좀 옹호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열풍처럼 지나가는 우리 뭐 90년생이 온다라든가 이런 책들 있잖아요. 뭐 그 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트렌드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잘 써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필? 에세이? 그렇죠. 뭐 수필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세이들이 자기 담론인데 생각을 굉장히 좀 단순히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근거를 대면서 자기 생각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분은 문학도 하시죠. 그렇죠? 문학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있었다. 그리고 좀 가볍게 읽고 가볍게 읽으면 돼요. 이런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볍게 읽는 책들을 좋아하잖아요. 잘 읽히는 책은 좋은데 가벼운 느낌이 드는 책은 또 별로 안 좋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좀 내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젊어지면서도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 세대와 관련된 이제 강의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읽었었는데요. 세대와 관련된 책 중에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현재까지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 이유는 이 정지우라는 작가님 전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글 쓰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인이 평상시에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때 그 감정과 그 감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디테일한 감정과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이게 글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깊이가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 생각의 깊이가 깊고 그거를 그냥 파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디테일하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의 깊이가 되게 깊다라는 걸 좀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촉망되는 작가님. 왜냐하면 제가 이분은 이제 팬이 됐거든요. 젊은 작가님. 네, 되게 젊은 작가님인데 맞아요. 이 정도로 글 쓰신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한번 보고 싶다, 구입하고 싶다, 소비자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책이 10권 정도 냈다는데 다 읽어보세요. 네. 아 그래요? 취소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라죠. 앞으로 나올 책. 앞으로 나올 책.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작가님의 좀 팬이 됐거든요. 네. 이분이 썼던 분노사회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기대가 되는 책이고요.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전 작가님이 자신의 집 안에서 창밖을 좀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현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조망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한테 잊고 있었고 그리고 짠했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 세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잊고 있었던 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처음 나왔던 말이 88만 원 세대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그 20대의 첫 월급은 88만 원이다. 나는 88만 원 세대인데 이 책에도 이 문장은 나오거든요.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삶은 88만 원 세대라는 거죠. 그때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내가 대학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삶은 88만 원 세대구나. 지금 제가 이제 40 가까이 되면서 네. 그 88만 원 세대라는 삶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내가 처음에 88만 원 세대라는 거 들었을 때 그 암울했던 느낌이 지금 Z세대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세대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첫 번째 감정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짠했던 이유는 아직도 삶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럼 삶이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짠한 마음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스타라는 이미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확행을 꿈꾸는구나. 소소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행복을 꿈꿔야겠구나라는 소확행이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책에서 기성세대는 아파트 값이 오르길 바라지만 20대는 그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절망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율배반적인 삶에 대해서 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몰랐다라는 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그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 세대가 있을까? 대학 때 대학교 앞 다닐 때 막걸리 파전 드셔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많이 먹었죠. 뭐 그죠? 일상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막걸리와 파전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걸 못 즐긴대요. 그렇죠. 주점 대신에 스터디 카페가 생겼고 주점 대신에 카페가 더 많이 생겼던 이유는 그들은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과 너무 교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롱 문화를 또 만들어내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청춘의 담론들이 쓸쓸하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잊었구나. 그러면서 이 세대는 참 짠하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이 시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의미 있게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왜 이렇게 안 읽어? 우리 때는 너무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실제 보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그렇죠. 똑같은 책인데 영어 책을 읽어야 되고 취업 책을 읽어야 되고 공무원 시험 책을 읽어야 되고 레포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뭐 나 때는입니다. 네. 나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 나라도 제가 그들이라도 소설책 읽고 싶겠어요. 자기계발 서적 눈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읽을 시간도 없고 이거 읽을 시간에 지금 영어 단어 더 외워야 돼요. 토익 시험도 쓰고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다. 너희들은 그냥 입시 뭐 공무원 시험 이런 책만 읽을 줄 알았지 너희가 정말 책다운 책을 읽었어.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오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짠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좀 짠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최고의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아마 일부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젠더에 대한 부분 중에 좀 눈길을 끌었던 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혐오는 배제의 감정이다.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각종 조롱과 멸시를 포함하는 혐오가 일어난다. 세대적 관점에서 노인을 혐오하거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혐오하거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타 종교를 혐오할 때는 확실히 배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들이 내 삶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젠더들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이성을 만나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픈 욕망을 대체로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가능성이 좌절되면서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성은 증오의 대상이 된다. 애정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양자는 모두 대상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지속을 전제한다. 네, 여기까지로 저는 되게 눈길을 끌었던 페이지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그 세대 간이 됐던 어떤 정치 이념 간의 어떤 이런 대립 구도가 너무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위기의식이 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현상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그런 정도로는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세대적인 관점에서도 이미 세대 간에 아까도 좀 얘기 나왔지만 이미 어린 세대들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어린 세대 중에서도 어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미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기성세대 중에 잘 사는 세대의 자녀들은 그 불을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게 점점 공고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혐오의 감정이 점점 세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한민국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세대의 격차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 네,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저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난한 나라보다 우리가 더 크잖아요. 선진국 될수록 정말 상위 5%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또 상위 한 20-30%는 또 엄청나게 가난해. 뭐 우리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서로를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경철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최고의 페이지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뽑은 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재의 이미지에 의존한 삶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삶보다 불안한 데가 있다. 불과 어제까지 우리는 핫플레스에서 코이드브루 카페라떼를 마시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연어 샐러드를 먹었고 지난달에는 제주도로 여행 가서 오름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란 그 화려했던 이미지들과는 완전히 무관함을 깨닫는다.
원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어느 오후에 문득 내 삶의 주된 시간이란 대부분 그런 이미지가 없는 삶이고 그저 잠깐만 그런 이미지를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삶의 대부분은 무미건조한 회색 권태로 뒤덮여 있고 술을 마시는 순간에만 웃을 수 있는 어느 노동자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뽑은 이유는 약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사실 SNS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목적이든. 파워블로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는 장점이 많아요. 되게 많고요. 처음에 저는 사실 SNS를 제가 살아가는 어떤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으면 올려. 난 이거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블로그도 했고 했는데 지금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의 축적 저장소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대한, 특히 인스타그램은 더 심한 것 같아요. SNS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블로그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책은 이제 제목이 인스타그램이니까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은 주로 보여주잖아요. 물론 10장까지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장의 시스템인데 이 사진은 이미 이 사진에서 뭔가 내가 보여줘야 돼. 그러면 제일 예쁘고 멋있고 그럴싸한 것들을 꾸며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가장 좋은 구도로 좋은 사진이 잘 나오는 앱으로 어플로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용물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부럽다. 와 멋있다.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 보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왜 나는 저런 호텔에 못 가지? 나는 왜 저런 음식 못 먹지? 나는 왜 저런 사람과 못 만나지?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아니 그게 나였을 때라고 보면 네. 사실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삶이 매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호텔에 가서 인피니티 수영장에서 맛있는 칵테일을 먹는 사진은 한 장이지만 내가 그 시간을 즐기는 건 365일 중에 하루 정도.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너무 다른. 제가 읽어드렸던 중에서 술을 마시는 순간에만 웃을 수 있는 어느 노동자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발견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뭐 저도 사실 뭐 노가다를 많이 안 해봤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집을 짓는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뭐 벽돌이 치든 뭐 미장 일을 하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받아서 뭐 보통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술을 마실 때 그때의 쾌감이 있겠죠.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몸을 달래는 그런 술 한 잔을 먹을 때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내가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사실 하루 종일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일 것만 같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그 웃는 모습을 봤을 때 하루 종일 저렇게 행복했을까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뭐 페이스북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상인 삶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게 비단 그들이 아니라 어쩔 때는 나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인스타는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저 호텔에 갔고 저기 음식점에 갔고 그러니 저 사람의 삶은 행복할 거야라는.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로 나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인스타인데 물론 다른 SNS도 그러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인스타그램에는요. 흑수저, 금수저, 수저 나눔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빈부격차도 없어요. 나의 삶의 경제적 소득도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노동자의 삶하고 비교할 수 있었던 건 노동자의 삶은 되게 각박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평범하게 노동자의 삶은 굉장히 각박해. 그러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삶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또는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삶은 각박해. 노동자들의 한 잔의 술에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내 인생의 삶의 각박함을 견딜 수 있어. 인스타그램은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봤어요. 그래요? 근데 견딜 수 있을까요? 현실은 힘들지만 사진 한 장 속에서 나의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광해줬어, 좋아요를 눌러줬어, 댓글을 남겨줬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댓글이 좋잖아요. 너무 멋져요, 배우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이런 열광적인 이미지의 허상에 나를 맞춘 거죠. 동일시한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여행지에서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목격한 건데 실제 이제 어느 커플이 와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수영장에 이렇게 파라솔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은 이렇게 수영복을 입은 예쁜 사진을 이 바닷가 인피니티에서 막 찍어주고 한두 장이 아니라 한 수백 장 찍더라고요. 보통 막 포즈를 뭐 다양하게 취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찍더니 하나를 탁 올려요. 뭐 인스타에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SNS에 올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탁 와서 뭐냐면 그 다음부터 뭐 했느냐. 둘이 각자 누워가지고 자기 핸드폰 한 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힐링을 하든 뭐 휴식을 취하든 즐거움을 위해서 갔는데 결국 이런 어떤 이미지에 소비돼서 맛있는 사진 한 장, 그런 멋있는 사진 하나 찍고서 결국은 내가 내 걸 한다는 거죠. 소통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들이 좀 되게 슬퍼 보이는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맞아요. 그런 광경이 종종 많이 목격되긴 해요. 엄청 많죠. 네. 사실은 뭐 그렇죠. 카페에 가도 그런 그쵸. 광경은 좀 목격되는 슬픈 현실이 존재하죠.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난 저희 팟캐스트 때 그 소개했던 책 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그 애절. 걸어가는 길.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참사랑이요. 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랑 되게 극명히 반대되는 맞아요. 삶의 모습들이 맞아. 너무 보이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좀 받아주면 그래도 어차피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이상하게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바로 이제 꼰대가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 듣고 또 네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겁이 나요. 조심스럽긴 하네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적으로 예. 먼저 그 사람이 소확행을 실천했거나 인피니트 풀에서 왜 사진을 먼저 찍고 나서 대화가 단절됐는지 그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네, 우리 백수장님. 네, 저는 최고의 페이지가 굉장히 좀 많은데 좀 따뜻한 편안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7페이지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 부분입니다. 인간은 공간에 산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 공간에 사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유대가 만들어내는 평온, 언제까지고 공존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내가 속한 추상적 세계에 대한 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속한 땅과 나를 둘러싼 세계가 보내는 선의에 기대어 우리는 이 하루를, 이 삶을 버텨낼 수 있다. 반대로 나에 대한 악의는 물론이고 완전한 무관심조차 견디기 힘들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선의를 가진 호의적인 세계 혹은 타자와 말이다. 이 부분이 참 좋았던 부분입니다. 내용 중에서 여기 다른 부분도 굉장히 좋긴 한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책 읽으면서 저 6살 때가 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6살 때 제가 좀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재래시장에서 되게 맛있는 과일을 판매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일을 사러 가거나 할머니께 과일 얻으러 간 거죠. 갈 때 되면은 그 골목길에서 제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시장 통해서 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뭐 아주머니라던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형도 선물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살아갔던 공동체였어요. 나는 그런 따뜻하고 즐거운 공간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공동체는 어떤가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훈육할 때 양육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낯선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빨리 몰라요 하고 빨리 집으로 와야 돼. 낯선 사람이 이름 물어보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 길에서 나한테 휴대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빌려주면 안 돼. 또는 택시 안에서 아저씨가 뭐 간식을 주시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의가 아니라 지금의 공동체는 약간 의심과 좀 불편함을 갈아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각박함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좀 얻었잖아요. 응답하라 뭐 1998 응사. 응사 시리즈. 네, 시리즈가 인기를 얻었던 건 그때 향수가 그리웠던 것도 있고 그 향수 안에는 골목골목 사람들의 선의가 있었던 정이 있었던 그것이 좀 그리워서 그것이 더 인기 있었던 건 아닌가 하면서 요즘에 내 삶의 선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의 선의는 사라져가고 있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얼마 전에 공익 광고 중에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라는 공익 광고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안반도 때 고무장갑을 끼고 저도 기름때를- 했어요. 저 회사 다닐 때 네, 저희 회사에서 다 가가지고 저희 회사도 했었어요. 그렇죠. 멋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왜 했을까 생각기도 그게 바로 선의라는 거예요. 그때 회사 단체 티 입고 했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냥 다 하니까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그게 정말 선의잖아요. 음. 우리 IMF 때 근무 오게 하고 선의잖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온 적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부하기도 하고 저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 한 달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나 안 샀어. 정말요? 이런 게 선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선의를 어떻게 유지하고 가져갈 것인가. 위기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는 나라. 근데 요즘 시국을 보면서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서 진짜 선진국은 우리였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 너무 대한민국 근사하지 않나?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이 선의를 생각하게 본 이 네. 페이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